쥐는 한 번에 5 내지 10마리씩 2년 동안이나 새끼를 낳으며 3년 동안 살 수 있는데, 새끼를 낳은 후 7일이 지나면 다시 발정 교미를 할 수 있습니다. 교미 후 21일이 지나면 새끼를 낳으며, 이 새끼는 10일이면 눈을 뜨고 25일 후면 큰 쥐가 됩니다. 그래서 한 쌍의 쥐가 1년 후면 1250마리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엄청난 쥐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쥐나 벼룩으로 인한 베스트 발진티브스, 병원균으로 인한 과일시병, 천열, 살모넬라, 식중독균, 발진열, 리케치아, 진드기로 인한 양충병 등 무서운 전염병균을 만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240만 석의 양곡을 없앤다고 하는데, 이것은 돈으로 240억 원이나 되는 거액입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26일 4,200만 마리의 쥐를 잡아 106만 석의 양곡 손실을 방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쥐잡기에 사용되는 약은 진회색 가루로 호당 20g 한 봉씩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전 국민은 이에 적극 호응해주기 바랍니다. 쥐약을 놓을 때 한 집에서만 쥐약을 놓아서는 효과가 적으니 전 국민은 일제히 쥐약을 놓아주기 바랍니다. 약을 먹고 죽은 쥐는 수효를 확인한 다음 한 곳에 모아 땅속 깊이 묻어주기 바랍니다. 좀 재미난 것은 그 당시에 저렇게 열심히 쥐잡기 운동을 했지만 그 운동이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쥐를 잡기 위해 놨던 쥐약을 고양이들도 먹고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쥐잡기 운동을 멈추고 나서 고양이들에 의해서 쥐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쥐의 문제는 비단 70년대 그리고 그 옛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최근에도 쥐에 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특히 한강 주변의 아파트라든지 한강 둔치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놀고 먹다가 남긴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쥐 개체수가 증가한 거죠. 높은 빌딩들이 우뚝우뚝 치솟아 있고, 밤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야경으로 눈을 뗄 수가 없는 뉴욕조차도 쥐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에서 죽은 쥐를 끌고 가는 쥐, 피자를 나르는 쥐들의 동영상이 한국에까지 알려지게 됐습니다. 시카고는 미국에서 가장 쥐 많은 도시에서 6년 연속 1위에 올랐는데요. 시카고에는 1천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설치류 퇴치에 쓰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쥐를 퇴치하기 위해 한 마리당 2만 루피, 1,760원의 현상금을 건 일도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쥐의 숫자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쥐가 뚫지 못하는 쓰레기통 놓기, 쥐약 살포, 드라이아이스, 개를 이용한 쥐 사냥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동물보호소 트리하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쥐약을 살포하는 것은 어린이나 반려동물 또 환경에 매우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 일하는 고양이는 인간과 고양이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몇 년 전 시카고 소재 맥주 공장에서 고양이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쥐를 막고 있다는 뉴스는 나왔지만, 시카고 전역에서 고양이를 이용해서 쥐를 막은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모두 잡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가 분비하는 펠라닌이라는 성분으로 쥐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 냄새를 맡은 쥐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서 도망가게 되고, 또한 임신한 쥐가 유산되거나 적은 수의 새끼를 낳는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요, 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쥐를 안 잡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배가 고파서 쥐를 잡는 게 아닙니다. 고양이에게는 사냥 본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아도 쥐를 잡거나,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펠라닌이라는 성분으로 쥐가 못 나타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사람과 공생하고 있는 것만으로 쥐는 그 사이에 끼어들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고양이를 통한 쥐 문제 해결이야말로 모두가 안전하고 영구적인 방법입니다. 일부는 고양이가 잡아주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쥐는 고양이 때문에 바깥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안 보이도록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사라지면 쥐는 곧바로 나타납니다. 그냥 고양이를 배부르게 먹이고 사람과 같이 살게만 해줘도 쥐를 볼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1년간 게시하는 길고양이 인식 개선 광고입니다. 각종 전염병의 주요 매개체로 알려진 쥐로부터 사람을 지켜주는 고양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서대문구의 길고양이 마을버스 광고는 2018년 1월 시작 이후 4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라고 하죠. 자, 이렇게 길고양이를 포함한 동물복지정책 면에서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려면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가만히 바라고만 있고 부러워한다고 되는 일은 없겠죠. 모든 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응원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나는 고양이고 태어나 보니까 길 위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길고양이는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심의 일원이 되어서 밥값을 톡톡히 하며 자기 역할을 충분히 다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동물학대는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꼭 몸으로 표현하고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으로 표현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알리고 우리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법적으로도 생명들이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길고양이들을 응원합니다.